6일에 있었던 그 조합 용역들의 불법 강제 집행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과정,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혹시 몇 명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찰 스스로 밝힌 용역 수가 무려 570명입니다. 570명이 이 교회 하나를 강제 집행하고자 왔고요. 당시 교회에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던 교인들과 목회자 일부 해서 몇십 명, 약 한 30-40명 좀 넘는 그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대부분 그분들은 50대, 60대 그런 고령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그 570명의 용역들이 교회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밤새 충돌이 있었으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에 더 피해가 크겠습니까? 5, 60대 몇십 명하고 20, 30대 건장한 남성,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사람 570명이 왔으면 당연히 교회 측에 훨씬 더 피해가 컸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교인 중에 한 명은 거의 죽을 뻔한 위험에도 처했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머리가 깨지고 기절하고 결국에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꿰매고 이런 정말 처참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영상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들을 고소를 했는데 용역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제가 볼 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인들만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소한 그 용역들에 대한 수사는 그 피해자분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의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CCTV라던가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하면 충분히 누가 가해를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경찰은 아예 그런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형법 263조를 보면 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집단적인 용역들에 의한 폭력 행위가 있었을 때 누가 폭력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당시 폭력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다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동시범 규정이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해죄에 있어서만 특별하게 규정을 한 건데, 그만큼 이런 집단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비록 누가 상해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거기 있었던 사람을 전체를 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규정이 오직 상해죄에만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에게 돌리면서까지도 이 상해죄에 대한 집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570명을 전부 다 상해죄로 의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규정을 다 알면서도 경찰은 용역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용역들이 밖에서 우리 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일반 시민들까지 심지어 그렇게 폭행을 하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옆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만 봐도 경찰이 벌써 어느 쪽에 편을 들어서 누구에 대한 수사 의지만을 갖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반드시 경찰은 이 불법 용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 상해 행위에 가담한 용역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